현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박정훈 대령 네. 이제 스트레이트에서 계속 지금 2주에 네네. 걸쳐서 얘기를 쭉 해왔는데 외압 문제가 지금 논란이 네네. 되고 있고 맞아요. 우리 이정은 앵커 이 외압 논란에 대해서 일단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오늘 아침에 최신 뉴스를 하나 살펴드리면 예. 국방부 장관도 교체 검토에 들어갔다라는 동아일보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이건 팩트일 것 같아요. 네. 어제는 또 그 안보실 2차장 그리고 국방비서관에 대한 교체가 사실상 결정됐고 후임자까지 내정된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네. 오늘 국방부 장관 교체 검토까지 나온 거 보면 분명히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들을 눈치채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꼬리 자르기나 몸통 자르기에 나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방부 장관하고 안보실 2차장 그리고 국방비서관이 정말 책임의 정점에 있고요. 꼬리 자르기라고 하는 의혹이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다. 그렇죠. 바로 그 위에 누구냐?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계속 지금 화살표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하기 전에 서둘러서 그냥 교체해버리고 끝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사실상의 증거인멸 시도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명확하게 외압이 있었고 또 진실을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하는 시도가 분명히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조차 박정훈 대령의 영장을 기각시키면서 문제를 삼았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위협을 느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서둘러서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안보실 2차장, 국방비서관 교체에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VIP 개입 논란 임세은 소장도 보셨죠? 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VIP가 당연히 배후에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무리한 일을 진행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구속영장 청구의 이유도 박정훈 대령이 실제로 VIP가 뭐 경로했다, 뭐 땅땅땅땅 치고 뭐 했다, 개입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고 나서 바로 다음 날 구속영장 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VIP가 국방부 장관 위에 누가 있나요? VIP밖에 더 있어요. 그걸 진두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 이미 국방부 장관이 본인 이름으로 서명을 했던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게 느닷없이 권한도 없는 데서 이첩이 보류된다.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과의 어떠한 교감 혹은 통화 내용이 있었다는 게 이 진술의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명백하게 특검 아니고서는 수사의 방향이 이렇게 흐트러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뭐를 위해 이렇게 무리하게 대통령실에서 무리한 짓을 했었냐라는 게 특검을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이고요.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최상병이 왜 그렇게 사망을 하게 됐냐에 대한 경위를 밝히고 그 책임자를 문책하는 게 이 본질 사안의 핵심 아닙니까? 이건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지금. 그러면 그 사안에서 이른바 뭐 어떤 사단장이나 등등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떠한 범죄 사실이 나오거나 뭔가 문책을 받는 걸 대통령실이나 어떤 그 단위에서 싫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쏙 빼고 이제 뭐 2명을 빼니 4명을 빼니 해서 이제 내려간 건데 이거는 명백하게 심각한 외압이고 이건 국정농단 수준의 굉장한 큰 일이다. 이거는 정말 민주당에서 지금도 이제 특검에 다음 주인가요? 발의한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을 면밀히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특히나 사안이 되게 묘한 게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지금 국방부 장관 제2차장 사실상 경질로 보이는 원대복귀를 시켰습니다. 이거는요 명백하게 지금 숨겨놓은 겁니다. 증인 숨겨놓은 거예요. 네. 예를 들어 국정조사가 시작됐다. 그러면 대통령 운영위원회든 국방부든 대통령실에서 부르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때 이 대통령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증인 출석이 안 나올 확률도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둘이 대통령의 뭔가를 얘기를 듣고 전달하고 사실상 외압을 가했던 2명 아니겠어요? 실제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들 좀 숨겨놓겠다는 거 말고는 해석이 안 됩니다. 네, 이들 3명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연관성을 한번 팩트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30일에 국방부 장관이 박정훈 대령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고를 받고 결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윤석열 대통령 7월 31일에 경로를 했다라고 하는 날이 7월 31일입니다. 그러니까 VIP가 경로했다라고 하는 그 일이 있었던 게 7월 31일인데 이날 곧바로 임기훈 대통령실의 국방비서관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VIP가 경로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VIP의 경로 사실을 알리고 나서 곧바로 해병대 사령관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국방부 장관은 자기가 결제했던 것들도 스톱시켜 버리면서 이 수사 결과를 넘기지 마라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임기훈 국방비서관은 그 해병대 사령관하고 자기는 전화한 적도 없다라는 식으로 지금 계속 은폐하고 회피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에 인사 조치가 돼서 싹 나가버리면 이 사람들이 다시 원대 복귀를 한다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증거도 다 인멸해버릴 가능성도 있고 진실을 밝히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들 세 명이 핵심이에요. 이들 세 명이 핵심이고 그 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게 분명하고요. 그래서 반드시 국정조사라든지 특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세 명이 사실은 전달한 사람이니까 네. 그 사람들이 전달되니까 그게 확인이 되면 대통령 지시한 게 이해가 정리가 맞습니다.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정리를 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안보실 2차장이 임기훈 국방비서관의 직속 상관입니다. 맞아요. 직속 상관.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국회에서 8월 30일에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가 있었는데 이때도 불렀는데 국방비서관은 참석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통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고 이날 안보실 2차장은 아예 참석도 안 합니다. 휴가라는 이유를 들어서 자기는 휴가에서 못 나가겠다 하고 그렇게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고 증거 인멸의 시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 그냥 교체해가지고 끝내버리고 꼬리자리거나 아니면 증거 인멸하겠다. 이건 그냥 놔둘 수 없는 거죠. 그 해병대 네. 사령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제 평가가 엇갈리는 것 네. 같은데 임세영 수석 해병대 사령관이 일정 부분 이번 사안에 관련해서 물론 지금 뭐 부인하고 있어요. VIP 그런 얘기 들었다는 네네네. 얘기 부인하고 있는데 부인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는 또 인정한 네. 거 있었어요? 아니 부인을 명백하게 한 건 또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완전하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국방위에서 지금 그 국방부 비서관, 국방비서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실토가 다 됐어요. 의원들의 질의에 의해서 국방부 장관과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본인도 모르고 말이 튀어나왔어요. 아 그게 뭐 누구랑 그 예를 들어 보도 자료 관련해서는 언제 알았냐, 누가 알려줘서 알았냐, 그 보도 자료에 대해서 누가 받았니까 국방부 장관 얘기해서 알았다라고 이미 실토를 했던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거짓으로 덮고 있는데 그게 말이 앞뒤가 다르고 두서가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는요, 예. 말이 길어지고 설명이 길어지고 그렇지, 일반적으로. 막 앞뒤가 다릅니다. 근데 진실은 명확해요. 맞아요. yes or no. 이때 했다 안 했다. 명확한데 지금 박정훈 대리 입장에서 보면은 입장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정말 단답형으로 딱딱딱딱 나오지만 지금 뭐 대통령실에 나온 국방비서관이나 뭐 등등 그다음 국방부 장관의 이야기는 말이 깁니다. 이른바 혓바닥이 길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짓말이 일 수 있는 게 더 농후하다고 보고 지금 이 사안이 대통령실에도 매우 심각하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사람 자르고 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명확하면요 이렇게 무리하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화면에 이제 그 박정훈 대령의 네. 동기생들이죠. 맞습니다. 지난 1일입니다. 네, 동기생들이 지금 함께 출두하는 장면. 중앙지역 군사법원에 오늘 아침이야? 건가요? 오늘 아침에 네. 다시 또 출두하는 장면이고 늘 동기생들이 함께해요. 맞아요. 저보다 맞아요. 7년 후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해병대. 네, 해병대. 오 그러시군요. 기수로 제가 아는 분들입니다. 74기 아니 모르지 왜냐면 네. 내가 7년 군대 생활하고 전역했거든요. 네. 그때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만날 수가 없었어요. 아. 저는 74기고 저기 박정훈 81기. 대령이 81기. 네, 저는 74기. 아 74기. 예, 예. 같은 해병대 기수로.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해병대 네. 사령관은 저보다 1년 후배예요. 아, 회사 44기. 김계환. 예. 네. 다 후배들이야. 아, 그렇군요. 네. 나는 형님인 줄 알았어 처음에 볼 때 김기환 사령관 보고. 그러니까요. 한 후배예요. 자랑스러우시겠습니다. 네, 후배. 네. 어떻게 가서 좀 기도라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 기합을 줘야지. 5살에서 기합을 10살 준다고요? 정도. 를 치든지. 5살에서 10살 정도 그러니까. 어려 보이는데. 네, 우리 해병대 사령관 교수님께서. 거기다 기합 줘야 돼. 일사단장도 당연히 후배고. 네. 다 그러면은 기합 줘야 돼요. 지금도 교수님께서 팔각 그 팔강모 사나이? 그거 알죠? 팔강모 사나이? 불러볼까요? 네네.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팔강모 얼룩무늬 네. 바다의 사나이 이렇게 불러요. 저기서 아, 쭉쭉 그래요? 빠지고 있는 것 아, 같은데요. 그래? 올라가고 있겠지. 네. 그 독수리가 뭐 리본을 이렇게 물고 있잖아요. 아니, 그리고 그래서 앵커가 해병대 있고. 기에 맞아요. 네, 앵커가 해병대 있고. 기에.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정의와 자유를 위하여라고 정의와 자유를 그렇게 위하여. 기록이 돼 있어요. 네. 정의와 자유를 위하는데 이게 정의입니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해병대는 그러면 안 돼. 국방부 장관은 그렇다고 쳐. 국방부 장관은 육군 출신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람은 뭐 그렇다고 쳐 부정의하다고 하더라도 해병대 사령관은 그러면 안 돼요. 물론 말을 아끼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네, 네. 폭로해야 됩니다. 옷 벗고 벗을 각오하고 하면 되잖아. 네. 뭐 어차피 뭐 얼마나 더 하겠어. 이런 사건이 있었으면.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맞아요. 상황에서 옷 벗고 정의를 위해서 발표해야죠. 박정훈 대령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이 있을 사령관에게 네, 그렇죠. 맞아요. 국방비서관이 전화를 했었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다고 하는데 그걸 명확하게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지금 어쨌든 박정훈 대령 측에 있는 변호사 이제 김정미 변호사 이분이 또 굉장히 국방 관련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변호사인데 여기 오마이 TV에 출연했었어요. 아 그랬어요. 이 분이 뭐라고 했나? 애초에 이 사건이 좀 이렇게 뭐 외압처럼 나왔을 저 때 오른쪽에 보이는 저분 아니에요. 저분 아닌가요? 네, 네. 딴 분. 외압처럼 외압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을 때 그 뒤에 배후는 VIP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과 추정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준비를 좀 철저히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김정미 변호사 뭐라고 이야기했나 하면 VIP 관련 녹취 없이 싸웠을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뭔가 너무 있다. 순진하지 않겠니? 라고 뭔가 분단위의 아니, 정말로 녹취 순진하지- 자료가 아니, 있을 거다라는 추정이 있습니다. 정말로 순진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너무 순진하죠. 응, 그렇죠. 순진하지 않겠니? 녹취 이건 없이 아니야. 싸웠다고 그러면 너무 순진하지. 순진하지. 왜냐하면 VIP랑 대상으로 싸워야 되는 상황인데 녹취 없이 과연 싸웠겠냐? 이분이야 이분. 네, 네. 아니 임 소장 이게 내가 지금 그 코믹으로 넘겼는데 네. 다큐로 받으면 어떻게 해? 왜? 순진하지 않았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지 않았죠. 너무 다큐로 받는데 이런 식으로 받을 거예요? 전염이 된 것 같습니다. 왜 저를 또 이렇게 몰고 들어가시는지. 전염, 요 바이러스에 전염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진지 바이러스. 네, 진지 바이러스. 진지 바이러스. 네, 진지는 드셨는지? 네네. 하하하. 드셨습니까? 네. 아니 여기서 먹어야죠. 네, 아, 그렇죠. 팀장이 나한테 끝나고 여기 나서. 먹방하러 오냐고 네, 전화로 네. 저한테 그랬습니다. 먹방하러 오냐고. 최진봉 교수님은 방송이 네. 방송이 약간 곁다리고요. 식사를 하러 오는 게 주된 목적이고 방송은 그냥 그저 곁다리 뿐입니다. 아니 지난주에 그 점심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아, 거기. 그랬어요? 네, 깡장이랑 예, 잘하셨습니다. 맛있었습니다.